아직 퇴근 전이세요? 예. 전 집에 가면 시간이 애매해서 네, 마침 또 사무실에 오늘 야근하는 직원도 없고 다 퇴근했길래 네. 예,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접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몸은 좀 어떠세요? 예? 아니 몸은 좀 다리 어떠세요? 그거 반깁스를 하고 있고요. 어,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발목 보호대로 네, 이제 바꿔서 하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음, 갈 때마다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 그냥 말만 그냥 듣고 약만 받고 옵니다. 어,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예, 부경대에서 석사과정 지금 논문 남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할 어? 생각이세요? 안 그래도 어차피 지금 그 2학기 때 네, 이제 제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좀 빨리 이제 퇴근하는 걸로 해서 네, 이제 영대에 가서 근데 이게 지금 논문을 쓰게 되면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하던 걸 계속 그냥 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새로운 걸로 할지. 근데 기존 걸로 하면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만 그 소방 시뮬레이션 그 FDS라고 FDS 알죠? 시뮬레이션 네, 돌리면 돼서 네, 그게 이제 교수님이 교영대 교수님이 목차까지도 다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만 하면 돼서 그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예. 네, 한번 교수님하고 안 그래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확실히 시작할 수 있을 때 네, 이제 메일을 드리는 게 나을 거 연락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2학기 때 쓰고 내년 1학기 때 발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경험상, 그, 예, 어, 논문이란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예. 논문을 쓰면서 느끼는 거하고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도를 못 빼가지고 그거 네, 하다가 네, 그 네, 서론 또 적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저 또 뭐 근무지도 막 양산으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음,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막 겹쳐서 결국은 네, 마무리를 못 하고 네. 예, 나오게 됐거든요. 여보, 이지원 학원님 비 안녕하세요. 난리. 근데 우산 샀어? 네? 이지원 학원님 안녕하세요. 하고 계신가 보네요. 제가 실제로 하기 전에 예상했던 거 하고 난 예, 다음에 예상했던 거 하고 괴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심하게 왔냐면, 하기 전에는 논문이란 과정에 대해서 이 막연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정말 어떤 독창성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큰일 나고요. 그게 음, 큰일 나고 그냥 숟가락 하나 정도 얻는다. 기존 음, 연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예,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된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음, 하기도 용이할 뿐더러 결과나 뭐 이런 음, 부분도 잘 도출할 수 있는데 이제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여도 해야 되고, 독창성이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주제를 새로운 거 막 찾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느꼈던 교훈은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진짜 신박한 주제를 찾았어요. 예, 근데 경험을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필터링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게, 왜 선행 연구자들은 이 주제를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음, 의문점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석사 논문이라고 하는 건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처음 써보잖아요. 예, 논문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다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주제까지도 막 높여버리면 이제 막
서론부터 이런 쪽 배경에서 막 펼쳤다가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대로 가고. 보니까 제가 과기대 나왔잖아요. 네. 제가 과기대 박사과정 보니까 졸업하는 비율이 한 10%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10명이 들어가면 한 명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학위 과정을 끝낸다는 건 장기 레이스지 않습니까? 음, 이 대학원이랑 학부는 다르거든요, 이게. 이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학부 같은 경우야 시험 잘 보고 학점 잘 맞으면 음, 졸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학원 과정은 학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교수나 연구자 될 거 아니면은 그 성적표 달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디도. 음. 대신에 주구장창 요구하는 게 논문. 어, 쓴 논문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학부 때 공부하듯이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아예 처음에 딱 포커스를 논문을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딱 들어가서 주제부터 첫 학기부터 주제 찾기 시작하고 또 논문은 형식적인 글이니까 이 형식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가? 선행 연구는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리고 방법론은 뭘 쓸 건가? 그럼 음. 이 수많은 데이터들 정리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제가 본 대부분의 저도 그랬고 석사 과정은 딱 들어가서 수업 듣는 거에 열중하고 과제하는 거 막 이런 거 열중하다가 그리고 졸업 여건 있잖아요. 예. 과기대 같은 경우는 뭐 초록 발표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석사 때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정작 이제 3학기 정도 돼가지고 논문 쓸라 그제서야 이제 논문 주제 찾고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깝깝해지는 거죠. 음. 저도 이번 학기에 석사 과정 학생들 4명 이제 논문 심사를 하는데요. 음. 2주 전에 한번 논문 좀 가져와서 좀 보여줘라. 그래서 봤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논문을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깝깝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네. 오늘도 그 교수님이 저번에 그 논문 쓰는 방법에 관한 책 한 권 그거 소개해 주신 거 네, 네. 안 그래도 왔거든요. 그 책이 어. 조금 하더라고요. 조그매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거 읽어보려고 안 그래도 그 받아놨습니다. 네. 주문해가지고. 그, 제 생각에는 그 논문의 힘이라고 예. 그 김기란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그 저자분하고도 친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딱 읽으면 이제 논문이 어떤 형식의 글이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죠.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논문은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학 논문 같은 경우는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음, 들면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음, 연구 범위 뭐 이런 것들 2장의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는 내가 연구할 것들에 대한 주요 개념화시키고 3장부터는 이제 내가 1장에서 주장했던 바를 2장에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고 내가 논문을 쓰는데 3장에서는 이제 어떤 방법론을 쓸 건지 양적 연구를 할 건지 질적 연구를 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통합해서 이 통합 연구를 할 건지 그럼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 3장에서 방법론을 썼으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거 도출이 쭉 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쓰고 5장에 이제 결론을 내는데 이런 기본적인 구조나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쓰려면 정말 잘 쓴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논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갔구나. 앞에서는 요건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에 대한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걸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어떤 뭐 1필리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이? 앉은 자리에서 음, 막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논리를 짜내고 그 논리에 맞게 나의 아군들을 자꾸 모으고 내 아군들이라고 하는 건 선행연구에서 나랑 똑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해외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되겠죠. 공신력 있는 해외 자료를. 왜냐면 국내 연구자들도 어쨌든 이 안전 분야나 소방 분야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구된 분야들이 아니고 가장 많이 음, 발달해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많이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논문 발표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 문장력 이런 거 말하기 이전에
논문이 어떤 글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가장 깝깝한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논문, 이 글의 형식, 이런 것도 모르지만, 방법론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내 주장을, 내 논거를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막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제, 논리가 당연히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앞에 심사위원들은 그 본인보다 먼저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느 부분에 실수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글이 꼬이고 이게 논리가 안 맞고 그러면 이제 논문 발표할 때 그 공격 몇 번 딱 당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멘탈 털리거든요. 이렇게 막 음. 그런 부분에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석사학위 논문 발표하는 요번 학기에 4명 제가 심사하는데 네. 그분들한테 요런 부분을 좀 읽어보세요라고 해서 보낸 게 있어요. 음. 네. 제가 그러면 우리 저기 진영균 아버님한테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두꺼운 책 같은 거 읽어보라고 간단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의욕이 꺾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의리 붙이고 계속 해야 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 만나 뵙고 이제 하겠습니다 해야 뭐가 스타트가 되지. 내가 뭐 준비가 된. 왜냐면 제가 대학원 과정 거치면서 그렇게 중간에 홀딩 해놨다가 다시 쓰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음, 10명이면 한 2명, 뭐 2명 그렇게 해서 졸업했나.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한번 놓쳐버리면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음, 관문이 논문 통과인데 이 네. 논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번 중간에 이탈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막연하게 두렵고. 왜냐면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더더군다나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글로 써야 되잖아. 이거 어렵거든요. 글로 그런 걸 막 쓰려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되게 많고 봐야 될 게 많고. 네. 이게, 이게 보니까 일반대 같은 경우는 거의 풀타임으로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그 활동을 하니까 생활을 하니까 네. 이제 논문 작성률이 뭐 거의 뭐 100% 가까운데 음, 산업대학원은 제가 지도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 2017, 8년부터인가 7년부터인가 산업대학원 학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네. 한 명 졸업했습니다. 아이고. 네, 교수님 자체도 좀 까다로우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1호가 될 가장 유력한 그거였는데, 네. 예, 그 진도도 많이 나갔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대학원, 이제 그 교수님 산업대학원 1호 졸업생이 이제 저도 이제 되고 싶었고, 이제 음,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네. 한번 이게 안 맞고 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게다가 직장까지 또 그렇게 막 옮겨야 되고 막 그래 막 여러 가지가 막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음, 예, 손을 좀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 마음속으로 포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지금 이제 안전공학과 이거 하면서 네. 이제 그 다시 또 석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 그쪽에 논문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뭐 바로 박사과정을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더 이득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난 이제 정리될 것도 됐고 뭐 이제 2학기부터는 뭐 시험이나 다른 것도 이제 2학기 때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공부 요거 하면서 논문을 이제 기존에 쓰던 걸 말 계속 쓰게 되면은 시간도 그 논문이 제가 그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그 네. 교수님이 2월 달에 한번 이제 세미나를 매달 방학 때 하는 분이라서 이제 혹시나 논문으로나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다른 학생들 발표할 때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또 입학하기 전에 또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방에 제가 그때는 시설 관리를 할 때라서 배연창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제는 미리 잡아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학기 때 이제 논문 수업 들으면서 이제 네, 조금 이제 구체화하고 뭐 네, 이제 FDS 돌리는 거 이제 네, 하고 그렇게 네, 해서 사학기 음, 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예, 예, 그게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음, 혹시 그래도 거의 뭐 그거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놨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어차피 뭐 새로 쓰려면 한 번 더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교수님하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잘 그거 하면 네, 또 생각보다 오히려 더 빨리 또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하면은 네, 네. 이제 빨리 그거 주제를 끝내놔야지. 다시 잡는 이제. 건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제가 뭐 계속 또 그쪽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령 실제로 음, 그래서 교수님 그 소개해 주신 책 보니까는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차나 뭐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그거 그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책을 한번 먼저 읽고 네, 교수님 또 이야기 때 또 연구방문 수업 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수업도 신청할 거니까요. 그래서 네, 네. 좋죠. 그렇게 하면은 좀 쓰는데 중간중간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네, 빨리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 하시고, 네, 그다음에 빠르게 박사과정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뭐 석사를 두 개씩 할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네, 네, 예, 빨리 그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충분히 주제가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전부터 정해진 주제면 충분히 좋은 주제니까, 그 지도 교수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네, 진도도 많이 네, 나가셨으니까, 그걸 네. 빨리 마무리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벤창에 관련된 그 기존 기연구 자료가 네,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거 찾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딱 자료가 지금 또 2017년 이후로 거의 변상에 관한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실제 뭐 병원에 화재 나고 이런 거 보면은 변상만 있었어도 화재가 뭐 안 났을 것 같다 뭐 이런 뭐 신문 기사나 뭐 전문가들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 네, 연구가 그쪽으로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음, 그쪽으로 하고 싶어서 잡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쓰다가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검색 한번 해보니까 자료가 너무 네, 없어서 네. 예,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 해외 자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자료도 없던가요? 해외 자료는 이게 대한 영어에 대한 또 아직 그 아니야, 또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논문을 쓰려면 국내 자료는 도저히 이게 논리가 맞지도 네, 않고 논거로서 부적합하니까 해외 자료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네, 어떻게든 읽어내야 되니까 진짜 그 물리적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공부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 과정 나왔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수료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네, 예, 이 논문 이게 아주 그냥 제가 처음에 그 제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5대 5 정도로 생각했어요. 수업 듣고 코수업을 마치는 거 5, 논문 쓰는 거 5. 네. 근데 지금은 물어보시면 논문이 8, 아니요. 1대 9? 예, 예, 뭐 수업 듣는 거는 사지 멀쩡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이거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 논문 이게 진짜 백이죠. 김세영 학원님 안녕하세요. 그때 MT 오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MT 오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네, 토요일에 MT 갔는데, 그래도 한 50 몇 분 오셨더라고요. 저 사진 교수님 봤어요. 되게 재밌어 교수님 다녔을 보이던데요? 때 그 네. 환영이 엄청나던데요. 그 연출된 거고요. 그- 아니, 그날, 요새 제가 막 프로젝트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구실에 있다가, 그래도 왜냐면 임원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내가 그냥 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진짜 가서 인사만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서 진짜 한 30분 있다 그냥 왔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과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갔는데, 와, 분위기 너무 좋고,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갔는데 막 진짜 막 그 임원진 분들이
무슨 선물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퀴즈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사 음, 식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뭘 할지 이런 걸 정말 굉장히 타이트하게 말 그대로 회사 일하듯이 한 거예요. 음, 무슨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일하듯이 그렇게 막 다 준비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아 이게 과연 이럴 일인가? 이게 지금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아 생각 같아서는 거기 더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저는 왔는데 다음에 그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합도 잘 그럼, 되고 또 와서 또 직접 이야기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김세영 아버님은 요새 뭘로 바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행사? 행사.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번 주 MT 있는 날, 네, 저는 현장학습 다녀왔거든요. 학생들 현장학습 인터뷰해서. 네네. 어디요? 부산이요. 부산 또 진영균 아버님. 네, 부산 어디요? 부산에 그 부경대학교랑 제, 부경대 하면 또 진영균 아버님이죠. 네, 부경대. 제, 여기 부경대 계세요? 부경대 저 부영대 그 대학원, 네, 대학원 수료입니다, 수료. 계속, 논문을 못 써가지고, 부영대학교 소방공학과, 예, 다녔습니다. 김서영 근데, 아버님 들어오기 전에 계속 논문 얘기하고 있었던 게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료생이란 말이 한국에만 있는 음, 단어래요. 어떤 게? 수료생. 수료생. 음, 왜냐면 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는 건데, 예, 음, 예, 예. 이제 졸업을 못하는 대학원생들이 너무 음, 불쌍하니까, 예. 음, 그냥, 너 지금 뭐 해? 이러면, 지금 저 대학원 수료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음. 말하는 단어가 생긴 거래요. 음, 어, 네, 뭐, 아무 의미 없죠. 수료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 진짜 저기 논문 써서 졸업해야 뭐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박사과정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발표 자리에서 맨날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논문 쓰고 있다고. 그럼 그 놈의 논문 언제 끝나냐고 내가 맨날 음, 논문은 맨날 뭐 발표할 때마다 논문을 쓰고 있대. 그 논문 언제 끝나냐고. 아이씨 시작도 못했어. 이제 무서워 막 이러. 예, 두렵죠. 진짜 장난 아니죠. 이제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또 과정을 해본 사람은 박사 과정까지 논문 다 써가지고 해본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논문 끝나고 그러니까 양장본 딱 나와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몸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간 베개베개베개 그게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왜냐면 그 논문 마지막 통과하고 그러니까 그게 양장본 제출하는 게 끝이거든요. 음,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양장본 제출하는 거까지 해야 이제 내가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졸업까지 한 달 반 정도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 쉼 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고 맨날 밤새고 막 사투를 벌이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딱 풀려요. 왜냐면 그 중간에는 뭐 아무리 밤을 새고 아무리 뭐 전혀 절대 아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뭐 들어 눕거나 그래도 아마 들어 눕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정신력이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아프지도 않고 근데 딱 끝나면 이제 대부분의 박사과정 하신 분들은 다 알아 눕더라고요. 저도 알아 누워가지고 한 달간 개개되고 그게 하나의 훈장처럼. 근데 한 번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재밌는 경험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진영균 하고님은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음, 학구적으로 한번 정점 한번 딱 찍어버리고 딱 진짜 뭔가 딱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학습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참 좋죠. 음. 음. 그리고 또 저도, 네. 음,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하시죠? 네, 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보건 쪽에 오늘도 제가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새 들어서 제가 5월 달에 주말 빼고 거의 이 사이버대 강의 말고요. 사이버대 이거는 여기는 지금 뭐 산업안전보건법은 요번 학기에 다시 찍었지만 어쨌든 그거야 뭐 스트리밍 서비스니까 그건 제외하고 외부 강의 이렇게 기업 강의나 외부 강의만 해서 어, 하루 평균 한 6시간씩 한 것 같아요. 하루 6시간씩 계속 이제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강의하고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아, 이런 건 그러니까 안전보건 이쪽 강의를 진짜 진영빈 사부님처럼 막 고민해보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진영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실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런 것들을 막 음, 해보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해줬을 때 이 교육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잘 되실 것 같아요. 진영빈 아버님은. 그 박사과정 잘 하시면, 네. 그리고 기회도 많이 오고, 사실은. 이 박사 타이틀이 있다는 게 사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거기 자격 조건은 다 돼요. 박사 음, 학위 있으면 뭐라도 안 되는 게 없어. 다, 무조건 다. 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지만, 거기서 성과를 못 냈을 때는 아무도 연락 안 하죠. 그때부터. 음, 그게 양날의 검.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뭔가 기회가 온다는 걸 바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논문 갖고 문제가 되는 건 표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음, 사실 인용 표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선행 연구자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존중의 의미로서 인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다 나는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로서 표시를 달아주는 건데 그걸 안 달아는 거는 남의 아이디어를 내가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 이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어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내가 다 가로챈 이런 경험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치열하게 뭔가에 대해서 어떤 아주 작은 결론이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치열하게 막 만들어내려고 밤새 가면서 막 진짜 어? 조그만 데이터 하나 얻으려고 막 지방까지 날아가서 그 보고 막 뭐 그런 노력들이 각고의 노력들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 어떤 프로젝트든 맡았을 때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역량을 나타내는 기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건 어떻게든 끝내겠다, 어떻게든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냥 어쩌다 졸업을 해버렸어요. 어쩌다 뭐 하다가 졸업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졸업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나가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여기서 학생일 때, 얘는 박사과정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용인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연구라는 어떤 이 틀 안에서 마음껏 실수도 해보고 잘못해가지고 데이터 날려도 보고 뭐 이런 풍부한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실전에 갔을 때 그거에 뭔가 꽃을 팍 피울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재수가 좋아서 저는 그 재수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정년이 다 돼가지고 나가는 김에 뭐 묻어서 나간다는 둥 그리고 그 요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인이 논문도 안 써놓고 어떻게든 뭐 그걸 이용해서 졸업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단계가 재앙이죠.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김은사 원님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뿅아리 옷 입었네요. 트블록인데요? 아니 색깔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음, 아니 그 옆에 있는 뿅아리랑 저기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음, 그니까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다이소 인형이에요. 5,000원. 네. 그 저기 뭐 지난주에 현장 업소 갔다 왔어요? 아니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현장 업소 안 가요?
제가 부경대, 제 부산에 있는 부경대 추천합니다. 현장학습의 성지, 부경대 네, 추천하고요. 학생들하고 계획할 때 만약에 좀, 벽에 막히면 일단 김서영 학우님한테 물어보시고,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진영균 학우님한테 물어보면 완벽한 현장학습이 되지 않을까. 어, 식사는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데는 지금 요 시기에 뭐가 좀 먹기 좋아요? 음, 열무, 아씨, 열무요? 열무김치, 얼갈이 김치 이렇게 같이 얼갈이? 해가지고 김치 담그고요. 네. 와, 그리고 맛있겠다. 요즘 죽순철입니다. 죽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미나리는 약간 질기긴 한데 미나리도 많이 나와요. 미나리도 맛있겠다. 김은사고님은 요리 잘해요? 잘하냐고요? 하는 건 저도 해요. 아니, 어,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 아는 지인 부모님이 토마토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토마토를 2박스를 가져왔더라고요. 토마토 이제 낫다고. 근데 나 먹었는데, 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 못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와, 이건 표현이 안 되더라고. 이 맛이 되게 달다 했는데, 진짜 무슨 저기 뭐야, 우리가 단 과일 먹듯이 느껴지는 그런 단맛이 아니고, 기대치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먹었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뭐라 그럴까, 내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뭐랄까 그냥 밍숭맹숭 뭐 그냥 토마토 사실 달게 먹는 건 없잖아요. 근데 와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당도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면서 무엇보다도 딱 계속 씹으면서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야 맛있다 정말.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들어서 이 계절에 꼭 먹어야 되는 게 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전어 있지 않습니까? 음, 김서연 아버님 전어 좋아하세요? 네, 저 부산이 고향이라 아이고야. 해산물 좋아합니다. 어, 기, 저희 집이 명지 전어축제 유명합니다. 음. 오. 김서영 아버님은 부산 어디쯤이세요? 저 부경대 근처. 음. 그러시구나. 저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아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뭐 이런 식의 수식하는 그런 음식들 대부분 먹어보면 그렇게 저는 잘 구별도 잘 못하겠고 기대가 잘 안 돼서 예전에 언젠가 가을 정도 돼가지고 진짜 종로에서 누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며느리는 없지만 집 나갔다면 돌아오게 한다는 그 전어란 게 있다는데 그 전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갑자기 그 전어 구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전어 구이 떡 나오는데 한 마리 몇 마리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대가리부터 잘라서 먹으려고 탁 띄웠더니 그 무슨 이상한 짓 하냐고 그러면서 그 대가리 왜 떼냐는 거예요. 전어 대가리를. 전어는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막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고 아이씨, 알았어요. 뭐, 이거 뭐, 버리려 그랬더니 진짜 정색을 하면서, 저랑 되게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전화 먹자라니 왔더니, 이 기본 룰을 안 지키네, 이 사람이. 그러면, 와자와자 다 먹는 거야. 꼬리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도 딱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얘가 아무리 죽었지만, 아무리 부었지만, 머리부터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먹는데, 야,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요, 자꾸 전어. 먹고 싶고. 너무 고소하고 지금 진영이 형 지금은 전어 먹어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죠. 음. 씨. 그 전어의 고소함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 가을이 철입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죠. 음, 기간이 되게 짧죠. 그렇죠. 예, 예. 조금 지나면 뼈가 없어져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전어가. 아, 갑자기 전어. 그쵸. 지금 이 시기에는 뭐가 좀 먹을 만한가요? 이게 또 대구 생각하면 저도 대구에 또 이런 대구의 추억을 또 보면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계신 어떤 분이 아, 대구 왔으면은 응? 막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막창 뭐 서울에도 많은데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이 진짜 뭐 알지도 못하고 대구 막창은 소스부터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끌리시티 끌려가서 딱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대구만 지나가도 아, 진짜 막창 먹어서 그 정도로. 왜냐면 그 막창을 서울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소스나 이런 걸 팔질 않아. 그리고 또 언젠가 대구를 딱 갔어요. 근데 대구에 사신 어떤 그 아시는 분, 지인을 딱 만나는데 제가 또 막창 노래를 불렀더니 아, 이 사람이 대구를 진짜 모르네. 이러는 거예요. 대구 하면 막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대구 하면 똥집 골목이라 그러나? 음. 어딘지 아시죠? 동대구역 가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갔어요. 아니 똥집은 뭐 서울에도 많은데 아 이게 또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 와, 종류도 많고 너무 맛있고 그런 게 논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김윤사고 뭔가 이렇게 확 삐리 꽉 꽂혀가지고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나는 거. 논산은 제가 또 군대를 또 논산으로 입대해가지고 또 근데 뭐 그때 추억이 별로 기억이 좋진 않아요. 딱히 맛있는 음식은 없고, 복탕? 복탕? 네, 보거탕. 보고탕. 보고 또 지리가 또 맛있죠. 보고 지리 진짜. 그 김윤사관님 의외로 그냥 이렇게 모습과는 좀 다르게 술도 잘 드실 것 같아. 즐길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아예? 한 반 캔, 맥주 반 캔 이상 먹으면 조금 써가지고 맛없어서 안 먹어. 아,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친구들이랑 안 만나요. 음? 죄송합니다. 왕따인지 모르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만나면 500cc 생맥 하나 정도는, 네, 한 잔 그럼 술을 그렇게 즐기거나 그러지 않으시네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이빨 받았어요. 아,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거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럴 때 뭘 드세요? 맛있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게 맛있는 거 뭐 드시냐고요. 엽떡, 음. 엽기 떡볶이. 아니, 그거야 뭐 어디서는 다 있는 거잖아요. 엽기 떡볶이. 아, 우리 김서영 하고님은 뭐 드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요? 아니, 뭐 스트레스 이빨 받거나 아니면 뭐 정말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거 드십니까? 저는, 네.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도 맛있지. 아, 샤브샤브도. 좀 있으면은 네. 그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하모? 하모철인데, 하모가 뭐예요? 하모가 뭐지? 하모가 어. 갯장어요. 게, 갯장어요? 음. 네, 갯장어를 그 샤브샤브처럼 음. 해먹는 게 있거든요. 갯장어를 샤브샤브처럼 그냥 이렇게 데쳐 먹는다고요, 이렇게? 네, 그 끓는 냄비에 이렇게 담궜다가 딱 꺼내면은 네. 진짜 생선이 익어 있거든요. 음. 이게 진짜 최고예요. 꼭 드셔보세요. 비주얼만 생각해보면 별로 최고 같지 않은데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데. 여수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수. 예. 여수 진짜 뭐든 맛있죠, 여수 진짜. 좋죠. 그 진영군 학원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뭐 드세요? 술은 잘 안 드시니까. 술 많이 먹습니다. 아, 술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먹죠. 어. 또 의외네요. 뭐, 근데 음식을 안 가려서 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와이프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라 그럽니다.
야, 그래도 참 사랑받는 남편입니다. 응? 저는 얼마 전에 그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막 한 6시에 연구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6시 딱 연구실 가는데 점심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도 또 나오는 게 왜냐면 한 번 나오면 1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거든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뭐 먹고 이렇게 들어가면 1시간 뭐 또 다시 앉아가지고 집중하려면 시간 또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점심 때 밥 먹으면서 포장해가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예 갖고 들어가요. 안 연구실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죠. 나오지 않겠다. 그 의지를 갖고 딱 가는데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 앞에 웬만한 식당이나 이런 데가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테이크아웃 할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무심결에 이렇게 탁 옆을 쳐다봤는데 약간 그 미국풍의 캘리포니아풍의 무슨 가게가 인테리어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야? 딱 보니까 햄버거 가게인 거예요. 야, 핸드메이드인 거야? 와, 씨. 들어가야 되겠네? 딱 들어갔는데, 와. 일단 제가 처음 가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딱 거기 계산 받으시는 분. 요새는 뭐, 뭐야, 그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키오스크. 응. 키오스크 있지만, 네. 이제 어쨌든 그 점원분한테 물어봐요. 여기 시그니처가 뭐죠? 딱 물어봐요. 대표가 뭐냐, 여기서. 가장 맛있는 거. 근데,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세 개 다 줘보세요. 제가 세 개를 다 딱 해가지고 먹는데, 와, 한 입 딱 먹었는데, 그 아시죠? 패티가 와, 이거 이미 끝났어. 다음 한 입 더 안 먹어봐도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주문을 더 했어. 아, 오늘은 내가 햄버거로 내가 진짜 하루 종일 햄버거의 그 미각을 심취하게 만들리라. 그래가지고 야, 연구실 갔는데 보통 이제 햄버거 이런 거 식으면 맛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식거나 말거나 와, 너무 맛있는 거야. 나중에 한번 진짜 그게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세미나거나 그러면 제가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그 수제버거가 나는 진짜 와, 난 그렇게 맛있는 거는 진짜 예전에 그 저기 달라스 갔다가 미국에 달라스 갔다 먹은 아니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먹은 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먹고 그 다음부터 이게 사실 햄버거가 매일 먹기는 좀 물리긴 하는데 그래도 매일 갔어요. 매일 가가지고 제가 안 먹어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먹어봐. 이거 진짜 끝내준다. 우리 저기 학교에 또 저기 어디야 나이지리아 또 친구가 있어가지고 박사과정 있는 친구 걔도 데려가서 사주고 막 걔도 나이스 나이스 그러고 언제 한번 서울에 한번 오시면 그거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사고님, 근, 네네네네, 저 근 질문, 안 그래도 근로교육계 네, 관련 세미나 그거 한번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6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2개나 있어가지고 예, 이게 갑자기 또 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한번 일정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그 혹시 검색할 수 있으시면 플렉스 버거라고 한번 쳐보세요. 예? 폴렉스? 플렉스 플렉스. FLEX 플렉스 버거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건 너무 맛있어. 진짜 가게 인테리어도 완전히 이제 그 미국의 저쪽 캘리포니아 저쪽에 그런 김은사고님도 서울 한번 오시면 같이 플렉스 버거를 하나씩 다 그러면 저기 근데 교수님, 어, 네, 그 네, 과제요. 네, 부위별 테이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뭐 부위별 테이핑 한 거를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이다 뭐 이런 거를 적는 건가요? 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배운 대로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런다. 오히려 더 아프다 그런다. 뭐, 뭐가 잘못된 걸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PT로 작성해야 되나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분량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면서 진짜 그 과제의 목적은 하나라도 한번 붙여보라는 거예요. 어.
주변에 다른 어떤 가족도 좋고 뭐 남자친구도 좋고 붙여보고 그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피부가 민감하면 테이핑을 딱 했더니 붙이는 순간에 막 트러블이 너무 나가지고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의외로 제대로 안 붙인 것 같은데 나은 것 같다고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직접 해봄으로 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정말 했는데 어, 강의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뭐 어떻게 잘못됐냐? 그럼 과제로 보여줘야 저도 이제 그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 어디서 어느 부분에 잘못했네요. 뭐 아니면 뭐 그러면서 실제로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테이핑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테이핑도 하시고 이제 스트레칭 직접 하셔가지고 마지막 차에 이제 전신 스트레칭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직접 하셔서 올려주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중요한 거는 분량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제가 제안한 방법 중에서 테이핑이나 아니면 그 팔페이션, 뭐야, 촉진하는 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하는 거나, 그 중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해보면서 본인의 진짜 소감, 예를 들어 스트레칭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에는 뭐, 처음에 요 동작을 했을 때, 요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차도가 전혀 없다. 반응이 전혀 모르겠다. 오히려 하다가 다쳤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보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분량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장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거기에 소고라고 제가 써놨으니까 이걸 하면서 뭘 느꼈는지 자신감을 테이핑이라고 하는 게 막연했는데 직접 붙여보는 게 재밌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가 잘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 느낌 적어주시면 되죠. 분량 전혀 교수님, 많이 할 저 필요 없고. 네, 그 테이핑 할 때요. 네네, 그 테이프가 잘 늘어나잖아요. 네네. 이게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쫙 늘려서 붙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돼요. 음, 그 아, 붙여서 해봐서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텐션이 많이 갔다. 어디에 근육이 많이 수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축된 만큼 늘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축이 요만큼 돼 있으면 요만큼 더 늘려가지고 고정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알아요. 이게 요 정도인지 어떤 건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붙여주는 사람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거 같아? 뭐 지금 통증 있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그럼 통증이 없어져야 테이핑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통증이 없어질 수가 없고요. 그거 한번 붙인다고 통증이 없어질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압축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압축이 너무 많이 돼 있어. 근데 반대쪽으로 내가 너무 심하게 늘렸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이 사람한테 통증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늘려가지고 붙여버리면 이 피부에 압착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붙여놓고 있으면 빨갛게 달아오를 거예요, 막. 아니면 수포 생기는 음,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테이핑 잘못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 거죠. 아, 이거 해보니까 이런 건 문제고.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실습의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붙이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각이거든요, 이것도. 계속 해보면서. 그리고 테이핑을 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촉진을 잘해야지 내가 눌러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놔야지 이제 그걸 잘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해보고 뭐 이걸 그냥 그러니까 이게 흉내만 내는 건 딱 보면 알죠.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흉내 내가지고 뭐 전신 다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죠. 전혀 의미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여기가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손목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 수근관죽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걸 좀 해드렸더니 며칠 동안 하고 계시더니 좀 괜찮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 그럼 그걸 또 더 심도 있게 본인이 이제 더 촉진도 해가면서 더 잘 붙여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제라고 하는 게 변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변별력은 불량은 아니다. 뭐
대충 했는데 분량 많이 막 몇십 장 해가지고 전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단 한 부위를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커뮤니케이션을 진중하게만 해보고 거기서 본인이 느낀 거 어.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못 찾겠다. 어디다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프다고 한다. 이런 거. 그런 느낌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하우를 좀 계속 좀 쌓아가시는 게 이 본 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테이핑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 리전 그저 발런티어로 참여해가지고 뭐 이런 거 붙여도 주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많이 하면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치겠습니까 이거 진짜 막 어디 허리 잠깐만 딱딱 잠깐만 앞으로 좀 숙여보세요 어느 쪽이 아파요 왼쪽으로 더 숙여봐요 이쪽 아파요 괜찮아요 다시 반대쪽 여기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원점 다시 일어나고 풀어주고 이러면서 쭉 붙여보고 그러니까 그건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니까. 예. 그리고 몸을 많이 많이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딱 대봐도 이걸 많이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타이트하다. 여기가 타이트하니까 요 바깥쪽은 이렇게 될 거야. 뭐 그건 다 경험이잖아요. 물론 이제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좀 더 빨리 그걸 찾아낼 수 있겠지만 뭐 그 굳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 걸 많이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시고, 네. 단 한 페이지에도 상관없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 거 분량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분량 많으면 그거 검수하는데 제 시간만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하더라도 딱 봤을 때 뭔가, 이게, 그러면 이제, 예.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부터, 우리 엄마, 아빠부터 한번 해보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가, 15년 넘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대요. 그리고 왜 다쳤는지도 모르겠대요. 어느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정형외과고 물리치료가 안 받아본 게 없는데 뭐 돈도 돈대로 많이 쓰고 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학기 마무리될 때 있잖아요. 장문의 글을 이렇게 써놨다니까. 제가 다음 라이브 강의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근교육교 부담 작업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했더니 지금은 어깨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응용을 하게 됐다고. 사실 저는 근구역계 부담 작업 관리에서 정말 하나의 목적?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단 하나죠. 우리 학우님들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거. 내 몸에 내 신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죠 뭐. 그래야 뭔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픈 거야. 이게 어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아픈 건지. 잠자다가 잘못 자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음, 없잖아요. 지금 통증은 지금 실시간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내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 아프다고 내 스케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병원 예약해가지고 병원부터 가. 이게 아니고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지, 내 몸. 통증 내가 오른쪽 허리 뒤쪽 엉덩이 위쪽에서 시작됐는데 그쪽으로 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 반대쪽 못 눌리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누운 상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운 상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엎드린 상태에서도 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놓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게 많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몸을 계속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내 몸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내가 자가치료가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 학우님들이 자신의 몸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체크를 하고 의사랑 이 진료 상담을 받는 거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음. 근데 그게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몸 아프고 나면 제가 다 고치죠. 어디가 타이트하면 잠깐 이쪽이 타이트하면 이쪽이 이렇게 됐나? 그럼 한번 확인해 보고 진짜 그러네. 그럼 여기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요건 이렇게 네 그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다 배우시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교육계 부담 작업 관리할 때 실습을 굳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론으로 아무리 백날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제가
그 후반기부터 이제 강의로 따지면 7강부터죠. 7강부터 이어지는 이런 후반부에 실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촉진해가지고 문제점, 트리거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르면 헤매게 될 거고, 테이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통증이 확산되는 걸 막지 않으면 더 통증이 예, 커질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몸을 풀어놓지 않으면, 스트레칭 하지 못하면 이제 더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이 과제 얘기 계속하는 게 스트레스죠.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산업공학과 학생도 아니었는데 학과 학생이었는데 진짜 학교를 찾아왔어 또. 너무 고맙다고. 음. 그래서 내가 아니 산업안전공학 우리 학교 때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이분은 또 그분이 어디였더라? 회계 저쪽이었는데. 네.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사부님 식사하세요. 했다 그랬나요? 네,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네. 아, 뻔했죠.